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가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입니다. 구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5개 부서의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영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경욱 건설과장입니다. 김학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신현상 건축과장은 5급 승진제도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안전도시국 기본 현황 및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역정과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역정과제입니다. 232쪽 유성구 청년 특화주택 건설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년활동 거점 기능을 강화하자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궁동 49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3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 특화주택 56세대와 헬스장,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233쪽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낙후된 공간을 온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 온천 상징 조형물, 조경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 원 중 국비 20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38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전담인력 운영입니다. 재난 유형이 점차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6월까지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3인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운영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상황관리 능력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9쪽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환경 방사선 측정 표소 설치입니다. 관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비상 시 안전을 확인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원자력시설 주변과 인근 주거지역 7개소에 환경 방사선 포스트 7개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환경 방사선량을 측정 공개하여 방사선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하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246조 도로안전통합센터 조성입니다. 제설 및 긴급재난 발생 시 인력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도로보수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3개소로 분산 운영 중인 제설장 및 자재창고를
화암동에 도로안전 통합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해서 재덜작업장 사무소, 자재 창고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송광지구 공공관로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송광지구 일원 공공관로의 노화동으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1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관로 정비 4.79km, 종합 폐쇄 388가구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1, 2구역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3구역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하천 수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248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교량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성북천이 노후된 교량을 철거 개선하여 각종 위험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5년 12월 노후 교량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7년까지 성북천을 횡단하는 소교량 3기소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적합하게 개선하여서 각종 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하 건설과 주연문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역정과제입니다. 256쪽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 추진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한 LH 매입 및 양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주택 67개소 중 건축심의 59개소, 사용승인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심의, 사용승인 등 신속한 행정조사 이후로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7쪽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대규모 해체공사장 안전확보 및 주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단계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장대 비구역 건축물 해체 추진 방안 마련 시 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5일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체 순서 및 시기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해체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건축과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택과 역정과제입니다. 262쪽 입주자와 함께하는 품질 점검으로 시공 품질 향상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시 사업 단계별로 입주 예정자, 전문가와 함께 품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조치하여 입주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63쪽 실태조사 실시로 공동주택 관리 공정성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아이파크 1단지 삼성 한올아파트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대원 칸타빌 세종아파트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적발 문책보다는 사장 예방과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 방지를 지내는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하 공동주택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연 의원입니다. 232쪽의 유성구 청년 특화주택 건설 보시겠습니까? 네. 역정과제 1번이네요. 56세대 규모로 추진되는데 입주 대상 선정 기준과 임대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먼저 하나 하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씩 얘기 안 넣는데요.
첫 번째가 56세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56세대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입주 대상 선정 기준, 예. 입주 대상자 선정 기준, 임대료 책정 기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 여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예산은 지금 다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야죠. 예산이 얼마죠? 네, 총 이제 93억이고요. 구비는 20억 정도 예상하고. 93억에 우리 유성구 구비가 25억이죠. 네, 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 규모는 이제 그 56세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임대를 누구한테 줄 거냐 대상자 선정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문제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공공 임대주택 중에 청년 특화주택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유성구는 어떤 이제 그 청년 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청년을 위한 그 공모를 해야 될 거고요. 청년에 대한 공모 기준은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수립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립 안 돼 있고요. 또한 임차료 기준도 건립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이제 보증금이나 임차료가 책정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안 돼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행정 절차상 재정 투자 심사할 때는 그 관리 운영까지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아마 검토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거는 별도로 수립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이 지금 정영래 구청장 공약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일단 공모 사업에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93억이라는 적은 예산이 아니죠. 큰 예산인데 일단 공모 사업에 당선돼서 축하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도 고생했겠지만은 그 주무관이 최초 기한자죠. 네, 지시는 받았지만은 네. 주무관들이 고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칭찬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 공모 사업 신청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지켜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조례입니다.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조례인데 7조에 보면은요 의회 보고사항이 있어요. 구청장은 국장님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보고해야 돼요. 구청장은 다음 각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라 한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앞에도 나왔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일단. 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7대 때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본회의장에서 난리가 났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 업무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읽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하고 협조를 해서 8월 3일 날 아마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협의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으면 그때 보고를 하시고 만약에 협의해서 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각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예산이 93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안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이제 신청하는 국비, 시비 이번에 시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국비하고 우리 구비만 포함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국비, 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구청장을 경우하여 신청하는 국비, 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한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는 총 사업비 5억 이상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일이 이상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근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필요시 또 추가로 보고를 했더라도 연일이지만은 필요시 추가로 보고할 때 또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여기 지금 기획실도 와 있죠? 네, 기획실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 이 내용 공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성과를 낸 건 좋지만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행자위도 마찬가지고 좀 전달해서 이런 내용 보고를 꼭 하도록 좀 기획실에서 좀 전달하세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누수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석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23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네. 그 온천문화공원 150억 총사업비 들여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공원 조성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거기가 이제 온천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고 토구다 보니까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그리고 조경 휴게 시설 같은 걸 좀 늘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총 150억 중에 토지비가 이제 보상금 한 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공사비 한 15억, 뭐 예비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구대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으셨고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온천을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을 조금 설치했으면 합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자, 그럼 온천을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그럼 온천 물 나오나요, 여기요? 온천공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온천공 가능합니다. 그러면 온천공으로 그러면 저희가 조격 시설 그런 걸로 체험하는 걸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직 이제 계획 중이라서 계획 중이라서.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온천 물을 뭐 특화될 수 있는 거를 홍보해야겠죠, 당연히요. 시설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형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나 이제 조경시설 해야 되는데 그 휴게시설 같은 거를 주민들이 실제로 쓸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격시설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온천공으로 온천물 나오는 걸 확인하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32쪽 옆에 보면 233쪽에요.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선도사업 추진하는 올해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근데 현재 그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하고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유성구에서요.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치해 나갈 것인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건축물 토지에 대한 가감 정까지는 했고요. 정책까지는 안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으로 계획된 이제 사전 설명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하고 이제 주민들 큰 반발 없는데 다만 요 사업의 문제점은 시비가 이제 10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 재정이 좀 여유치 않아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도저히 과장이 전임 구의원이었던 하경욱 위원님하고 임배동 님 찾아뵈서 좀 상황 설명드리고 좀 지원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은 저희들이 특별히는 없는 것 같은데 재원 확보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하고 협조해서 시비를 받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번 유성구에 그 시의원님들이 많이 당선해서 들어가셨으니까 가서 좀 부탁도 하고 해서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 최석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30. 236페이지. 그 불법행위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주로 어떤 행위인가요? 그러니까 무단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가 뭐 임목을 벌제했다는 그런 행위고요. 저희들이 보통 적발 건수는 보통 한 50건 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상 복구를 하고 개도를 하고 나중에 안 될 수는 이제 뭐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제 이행강을 매기 저희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보통 보면은 그 작년에는 64건이 이제 지적이 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한 32건 정도가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대부분 농작물 농작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예, 정작하시는 분인데 그쵸, 대부분. 뭐, 예, 뭐 성토를 했다거나 절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거기다 이제 그 뭐죠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놨다거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 불법 상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이제 유도를 하는데 안 됐을 때는 부득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행위자가 현장에 있어야지만 찾을 수 있잖아요. 네. 농작물을 누가 심은지 모르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은 한 겨울에 거길 갖다가 농사를 또 못 짓게끔 저희가 뭘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짓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겨울에는 농작물이 예, 예. 그분들이 심은 게 다 죽은 상태잖아요. 네네. 그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구상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장수 의원님. 예, 박정수 의원입니다. 그 239쪽에 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환경 방사선 측정 포스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신성동에는 그 구례들 근린공원에 설치를 한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람이 별로 많이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그 먹자골 안쪽에 수천이들 근린공원 그쪽에다 설치하시는 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방사선 측정할 수 있는 기간 기존에 21개 되어 있고 7개를 추가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행정복지센터 이제 돌면서 이제 협의도 했지만은 저희들이 별도 주민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 주민 설명할 때는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스마트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근데 배달 라이더를 저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저는 그래서 그 이제 이동 노동자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뭐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아니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만들 계획이 있었었는데 이미 이 스마트 쉼터를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또 추가 설치하실 때는 좀 먹자골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다 설치를 하면은 뭐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대리기사 분들이 좀 더 일을 할 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 시간이 지금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두 시간만 조금 더 늘리면은 10시나 11시까지 좀 늘리시면은 그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요 업무 3번에 있는 선제적 대난 재앙체계 구축에 보면은 이제 향후 계획에 스마트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올해 이제 2군데 설치했습니다. 시범적으로 3월달에 전민동하고 노원 3동에 이제 설치되는데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단점은 이게 하나에 설치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냉난방뿐만 아니라 뭐 와이파이도 될 수 있고
전민동 같은 데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 기능도 할 수 있고, 노원 3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헬스케어를 중요하다 보니까 요게 올해 6월 달에 행안부 차관님도 현장 보시고서 우수사례도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동마다 하나씩 더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3월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8월 달에 저기 그 설문조사해서 뭐가 좋은지 개선할 게 뭔지 모니터링 한번 해보고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3개년 동안 나머지 동에 대해서 한 11개 동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대혁 의원입니다. 그 24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 유성구청의 그 입장은 안전한 유성, 청정한 유성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 5개 행사 체계적인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9월부터 시작이 되면 각 동부터 시작해서 유성의 축제가 많이 시작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추진 절차가 뭐 안전한 관리 계획, 심의 통보, 유관기관 합동 점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페이퍼만 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사고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국에서는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번, 10번까지 생각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경 의원입니다. 일단 전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있는 부서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재난안전과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복무 주관 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서도 해봤지만 그 근무 실태 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이제 민방위 업무 지원해서 이제 근무 시간에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사회복무요원 근무 총괄을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여러 기관에도 사회복무요원분들 근무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민원 같은 거는 접수된 현황이 있었나요? 아직 그 애로사항은 제가 특별히 이제 청취를 못했고요. 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질문인데요. 그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올해도 저희 구에 배정이 안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번번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원자력 방사선이 있을 때는 이 교부세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이 연구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 시설과 좀 다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 최근에 이제 유성구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지원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한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 원자력은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원 금액 직접 지원에 대해서 교부세를 주게 되면은 교부세법 따라서 과격시를 주는데 자치구 직접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이라든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 의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사실 업무 비중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또 유성구 지금 뭐 안전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에 참 2014년도에 많이 힘들었죠. 매뉴얼 만들 때. 예. 대한민국의 최초로 유성구가 매뉴얼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제일 빠르게. 238쪽을 한번 보실까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전담 인력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일직 숙직 체계하고 비교해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운영으로 지금 달라지는 대응 체계와 개선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평상시에는 근무 시간에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업무하고 이제 중립되는 게 있었고요. 야간에는 이제 그 도시국소관에 대한 세개 부서가 그 숙직 개념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상황 대응이라든가 전파가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근무 신난 다음날 이렇게 휴무하다 보니까 업무 누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2023년도에 어떤 이제 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시나 행안부에서도 전담 인력을 둬라 이렇게 이제 시달려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시간 선택제 인력을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혼자 수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행안부의 시에서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라고 있습니다.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일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그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하반기 때는 2인 1조로 다시 한번 조금 전환하지 않나 싶고요. 현재 시하고 동구는 2인 1조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지금 나머지 구청은 1인 1조로 24시간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상황 관리는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책임감이라든가 속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제 생각을 다 잊고 있나, 다음에 내가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셔버렸네요. 어쩐지 말이 좀 길더라고요, 저보다. 그래, 수고하셨어요. 저기 이제 지금 상황 판단하고 신속한 보고, 전파 이게 중요해요. 예, 중요하고 지금 전담 인력의 업무 숙달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운영하는데 제 얘기는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일찍하고 숙직하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띄워봐요. 영상 보시기 전에요. 이러한 부분이요. 제가 앞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7월 9일 날 상황이에요. 요 내용들이 7월 9일 날 새벽에 일어났던 상황들인데요. 그날 국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새벽에? 좀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상황 보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을 출동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네,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한테 왔었죠. 찾아왔잖아요,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난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내용을 보고 보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심각했어요.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송광동 건. 송원동권은 그 상담 일단은 저기 뭐죠 밑에 있는 하수가 이제 정비가 안 됐고 관리 주체가 이제 20m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일단 이용돼 있었고 두 번째는 상담부의 어떤 경제금에서 배수로가 많이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초기 한 5시 좀 넘어서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초기에 이제 그 장비 동원이 조금 늦게 돼서 처음에 조금 이제 혼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6시 30분에 나갔을 때는 유성경찰서 경찰 공무원들이 아마 몇십 명 정도 거의 다 깔렸어요. 유성구청 공무원 2분 나왔는데 그날 그 하수팀에 있는 그분들이 공무직 공무원들이더라고요. 네, 두 분이. 예. 예, 내가 고생했다고 페이스북에도 띄우고 칭찬한다 소리도 써놨는데 나중에라도 칭찬 한번 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 불러다가 차 한잔 드리고 싶었는데도 못했어요. 그분이 이름도 몰라요, 저는. 네, 국장님이 좀 차 한잔 대접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지성 폭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상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태풍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올라오고 있죠. 30일 날이 아마 우리 올지 안 올지 이제 뭐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예측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송강동 변면이 그 뭐라 그래요? 대전시에서 그 안전 무슨 뭐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급경사지로 지정했어야 되는데 예. 여기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저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네. 국장님이 봐도 위험한 지역이고 주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봐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토사가 오래됐게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밀려서 저 웅벽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밑에서 그 일성사 올라가는 길 있죠? 예. 그 도로도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다면은 거기 도로 포장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노면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이사이에 이 깨진 부분이,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해서 미안해요. 뭐 파손된 부분들에 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무너져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배수가 되도록 방지턱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네, 일성사 올라가는 길 있죠? 네네. 그 어느 부분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농로 포장인데 그 협조하세요. 그 도로 우리 그 건설과에서 할 수 있으면 좀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원래 농로길로 그가 포장이 돼 있고 밑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그 위에는 이제 차도 블록이 깔려 있어요. 예. 차도 블록은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쭉 띄워보세요. 다 띄웠어요? 그 두 번째 띄워보세요. 두 번째. 예. 저기는요, 돌이 있다 보니까 오래됐어요. 저 상태가 오래됐던 거예요. 저기는 이번 비로 인해서 홍수로, 비가 장마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됐던 곳인데 기자가 저렇게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또 저기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쭉 넘겨보세요. 예, 여기는 저 전선주 저기 뭐라고 그래요? 송전탑입니까? 네. 그 공사하면서 저 지면이 낮아졌어요. 비만 오면 저기 물이 고여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한번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이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석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4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번 구암 2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인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재난안전 과장님은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여기가 다들 아실 건데 녹야원 옆에 길 확충하고 있는 데 쪽이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도로폭을 초입에 16m였는데 병목 현상처럼 3.9m로 확 줄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도로가 추후에 소방차 올라가고 산불 화재 진압할 때도 쓰려고 하는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차 폭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근데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네. 저기 그 자연재해를 다루는 자연재해법에는 소방까지는 산불까지는 그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지역은 그 부시장뿐만 아니라 부정장 뭐 저도 현장 몇 번 나갔고 했는데 지금 그 사실은 관리용 도로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갖다 이제 6.5m, 6m 이상 이제 소방도로 만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저희들이 재정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혜도라든가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이건 수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사업 목적하고 조금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네. 그 폭을 처음에는 초입에는 넓게 잡고 네. 가운데를 왜 병목 현상을 만들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구간을 지나서는 또 11m로 넓어져요. 모래시계 모양으로 도로가. 예.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도로라는 거는 뭐 꼭 소방도로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요. 추후에 이걸 소방도로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소방차들이 한쪽으로 딱 줄 서서 수십 대 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불 끄고 물 떨어지면 또 내려오고 하는데, 이 병목 현상된 이 부분은 주차를 못하고 소방차가 대기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고, 좀 비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제 도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요. 네. 이제 그걸 갖다 6m 이상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그 관용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도로, 저희 말하는 뭐 서로 중을 따질 때 도로하고 또 그걸 또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노후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신설된 도로 아닙니까? 거기서 교행이 가능하다고 또 판단됐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지금 3.9m 설치되어 있는 데를 그런 교행 문제가 있으면은 포켓차로까지 저희 제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행할 수 있게끔 깔아주면은 가능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민원인께서는 계속 이제 그 도로폭 확장을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시나 아니면 뭐 다른 상급 부서에다 이제 얘기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 하나 말씀드릴 게, 그 여기가 대전광역시 공문인데 이게 네네. 네,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은 자치구의 개발 행위 허가 및 신고 후 사업 시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좀 그린벨트 얘기는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대전시에서 이렇게 공문을 받은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시에서 그 공문 가지고 이제 이제 민원하고 이제 조금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의원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 모래시계 모양의 도로가 네. 왜 생겼는지 좀 의아하고,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좀 따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에서 온 공문하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해한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죠. 네, 이해한 의원입니다. 246쪽 보실까요, 국장님? 네. 246쪽 보시면은 도로안전통합센터가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존 유산동 제설장과 죽동 자재창고는 각각 산단 산업단지 조성과 기록관 건립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합센터 완공 전까지 제설 장비와 도로 보수 자재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보관 및 운영 계획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안전통합센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28년까지. 간단하게 앞으로 그 계획만 얘기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화엄동에 예정된 데 보면은 그 한 660제곱미터, 한 200평 정도가 지금 땅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대정동 쪽에 지금 임시적 교정동, 대정동. 대정동. 네네. 그쪽에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공간은 확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암동 고가도로 밑에 네. 공간이 넓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공원권과 녹지과에서 그 가로수 가지친 나무들 거기다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거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은 그 땅도 우리 유성구 땅은 아니잖아요. 네네. 어디 땅이에요? 그 부지가? 시장입니다. 그쪽에 그 시에 뭐 큰 집에다 얘기해서 땅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부분은 지금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부분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대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대혁입니다. 저는 하여튼 그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주장하고 싶은 게 유성구의 안전 문제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48페이지를 보면 우리 성북 3교의 교량 2개소 개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포항에서도 다리 무너지는 거 보셨죠? 네. 예, 그 다리가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다행히 인사사고가 안 나서 괜찮지만 우리 노후화된 다리가 꽤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이 전체 우리가 노후화된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 안 생기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업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요 업무 예방 상시적 도로 유지 관리 체계 구축인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좀 괴리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도 있고 구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포트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4시간 상시보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시보수 체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석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253페이지에 지하차도 노후 배수 펌프 교체 부분 있잖아요. 네. 저 그러면은 이게 그 추후에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물이 차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넘쳐서. 네. 그런 지하차도도 저희 유성구 관내에 있지 않을까요? 의심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곳. 지금 현재 지하철 관내 8개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전에는 그 전기하는 배들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오송도로 했고. 근데 그게 25년도에는 다 지하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이제 펌프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7개인데는 다 교체를 하고, 내년에 이제 그 과학공원 지하철 하나 남았거든요. 그거까지 하면은 이제 펌프 용량도 충분한 걸로 이제 교체가 완료되는 걸로 우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참사 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펌프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이 탈출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거기 참사 일어났던 지하차도를 지나가 보니까 벽에다가 구조물을 갖다가 파이프를 설치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파이프를 노란색으로 칠한 다음에 그걸 잡고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거 한번 타 시도해서 하는 거는 좋은 거 있으면은 저희도 예방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네. 예. 왜냐면 지금 계속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면은 7개 끝나고 내년 하나 하면은 8군 다 끝나고요. 아까 이제 그 최석근 의원님 하신 말씀에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하철에서 올라가는 그 피난 사다리라든가 차단 시설을 시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참사 일어난 오송을 가보시면요, 눈에 그냥 확 띄어요.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이랑 틀리다 보면 이런 불 관련됐을 때는 사람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사람이 그런 다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시연성이 확실하게 확 띄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대전에는 아직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 거 갖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예, 최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송강동 청솔 아파트 그 이번 산사태 나가지고 도로 자체가 엉망이었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근본 대책도 이제 사유지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날 아마 건설과 직원분들이 아마 그게 시 도로임에도 시에서 안 오시다 보니까 건설과 우리 직원분들이 포크레인부터 와가지고 오전 내내 하다가 저도 현장에 계속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한 2시 정도 그 정도 이제 시 직원들이 와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도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비가 왔으면은 이제 이게 좀 비 오면서 도로가 먼지나 이런 먼지 같은 게 쌓여있던 흙이나 이런 것들이 100% 깨끗해지지가 않으니까 비가 오면은 떠내려 갔을 텐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먼지들이 너무 많이 날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물차로 한번 딱 뿌려주면 좋은데 물차로 뿌리는 과정이 좀 없어서 뭐 시에서 관할 도로라고 해도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구에서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그 저한테 전화 오신 민간위원분이 물차를 사가지고 거기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업무가 시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구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 해서 조치가 늦어지는 거는 선제적으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그 주민들은 차 지나다니면은 그 이후부터는 막 먼지 엄청 날려가지고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에 그 보면은 이제 지역업체 참여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 중에서 7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했지만 4개소 목표율 달성 미흡한 곳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걸로 끝인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들 그 조례위에서 70%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건축과 같은 12개소 중에서 4개 현장에 보니까 이제 조금 미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큰 이유는 어떤 거는 사업 초기 단계 보니까 이제 미흡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어떤 특수한 공법이나 자재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참여가 조금 저조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70%를 목표로 하지만은 60% 미달될 때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시험 합동을 나가서 계속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최대한 지역 업체라든가 자재를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뭐 시에서는 필요하게 되면 본사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지역 업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페널티 같은 게 없으면은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니까 페널티 같은 걸 일단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지방 업체들도 이게 일거리가 좀 생겨가지고 예, 업체들이 힘든 시기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 얘기하니까 전세 사기 피해 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앞전에 다른 부분에서 했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양상화 추진이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전체 67개의 피해 주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는 59개로 88%가 완료되었죠. 네, 실제 양상화 단계인 사용 승인은 6건의 9%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멈췄어요. 그리고 심의 완료 후 사용 승인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이제 LH에서 67건 정도가 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59건은 그 심의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 빨리빨리 해드리는데 사용 승인 단계에서는 LH에서 자금 확보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LH에 물어봤더니 담당 직원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만요. 네. 이제 그 구현 설명은 따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불법 건축물들이 그 안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양상화를 이렇게 지금 시켜주는 과정이죠. 하나의 이런 부분도 있죠. 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명 양상화법. 국회에서 예, 제정된 거 모르고 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몰라요? 네, 네. 법 제정일이 2026년 6월 16일 날 제정이 됐고요. 법 시행일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법 제정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어요. 네? 이 기간이 일시적인 기간을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18개월. 이게 뭔 거니? 그 전에 보면은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그 전답으로 사용해서 그 5년 항축 사진 해가지고 그 양성화 시켜주고 전으로 돌려주고 임야를 그런 법 있었죠. 지금 한 7, 8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지금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마 처음으로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법 시행일인데 여기서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다른 건 안 돼요. 주택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전세 사기 쪽에서 불법 건축물 그 전세 사기 당했던 분들이 있죠. 네네. 여기도 그 임대 그 건물주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이 전세사.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국토부에서 시행한 건데 이게 국회에 승인이 됐고 그래서 유성구에서는 조례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간은 제가 이거 먼저 얘기 안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유성구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간은 18개월이고 일시적 상시가 아니고 18개월만 딱 유예를 주는 그런 특별조치법으로 국회 통과가 됐다고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가 아니고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262페이지요. 이제 사전 점검 관련돼 가지고 공정률마다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체크하는 내용 같은데요. 네. 여기에 이 지역 의원들은 참석할 수 없나요? 세대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거의 5,000세대가 5,000세대가. 네네. 예. 요거는 저기 품질 점검단 운영은 이제 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별도로 시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참 공사할 때 제가 선거운동할 때인데 네네. 그때도 이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직 입주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뭐 추후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가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대책이라는 것도. 네. 그리고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대수가 원체 많으니까요. 네.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과장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2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학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보건의학 과장님입니다. 김남영 건강정책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역정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학과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72쪽 역정과제 1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 사업은 20에서 49세 사이의 주민에게 가입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98건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1040건의 시술비를,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46건을 지원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관내 부부들이 안심하고 임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역정과제 2 재난 현장 응급의료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를 대비하여 보건소의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재난 발생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유사시 현장 응급의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출동 물품 및 통신 장비를 상시 관리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속대응반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74쪽에서 278쪽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역정과제 1 생명존중 유성구형입니다. 지역 주민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관리하고 자살 위험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구의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권역별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 권역 내 자살 고위험군의 유형에 따라 지역 맞춤형 예방 사업을 운영합니다. 상반기에는 중부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북부와 남부 권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1:1 사례 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101명의 지역 주민에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 역정과제 2 1차 의료와 함께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된 유성구와 특별사업으로 방문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층을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복약관리, 재활 역량상담, 돌봄 서비스 등의 연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 직원과 동복지팀,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과 환자관리 실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직 조직 개편 및 인력 배치 전이지만 현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가 방문진료 의료기관과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통합돌봄 의료이용 대상자를 17회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보건, 복지의 통합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82쪽 역정과제 3 찾아가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주민이 자신의 생활터에서 주도적으로 건강생활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성 별방운동교실, 우리 동네 오락실 사업 등의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어린이 건강체험관, 찾아가는 직장 학교 건강체험관, 금연 지원 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3쪽에서 286쪽의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내외의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의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예. 최석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불법 의료 및 마약류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의약업소 점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이거는 의약업소라는 것이 병의원이라든지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 그 각 기관마다 그 마약류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보관 상태라든지 그 수급 들어오고 나가는 그 소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제보라든지 신고 등에 의해서 그 관리를 하러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더하기 빼기로 해가지고 물량 체크는 하시겠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보다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을 했는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시느냐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예전과 달리 요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의사분들이 너무 이제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약물을 갖다가 오남용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좀 주의 있게 봐주셔야지 그런 행위가 좀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네, 일단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는 홍보물 같은 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과도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 의원에 대한 통계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그 정상 이상의 것으로 처방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양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경 의원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7대 때 그 보건소 신축에 관한 그걸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염려를 했었냐면 거기에 그 지금 현재 복합터미널 맞죠? 복합터미널이 들어오면서 이용자가 너무 그 과대하게 많이 우리 유성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뭐 포화 상태인가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구암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은 네네. 곳이어서 네. 한 그 특히 보건증 발급하는 민원이 거의 200에서 300명 사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는 있으나 그게 뭐 포화 상태까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민원 부서에서는 특히 이제 그 보건증 발급이 많은 1, 2월이라든지 7, 8월 이런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애로 사항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 272쪽에 있는 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1,040건에 9억여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 실적이라 하면 지금 이게 어느 시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미 작년도에 지원했던 건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지원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사실은 2026년도에 전체를 지원해야 되는 건데 지원 실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됐는지 그 표기가 안 돼서 이 9억에 대한 예산은 전에 구비인 겁니까? 아니 국비가 아니고 이제 12 전체가 10입니까? 예, 12와 9비로 지원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 지금 미지급 건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미지급 건이요? 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지급한 것이 총액이 1,040건에 대해서 9억이 지급이 됐고요. 전체 예산은 14억이어서 지급률이 한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14억 중에 9억이 그 지출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지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늘 그 예산보다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지급금을 금년 예산의 초기에 지급을 해주고 또 그 밖에 금년도에 되는 예산을 또 다시 세워서 들어오는 대로 또 지급을 하고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밀리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없진 않아서 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12 지원이 금액이 예산이 변경 줄어든다는 내시가 말씀이세요? 네, 금년에도 저희도 어렵긴 한데 타구는 뭐 더욱 더 부족하다고 해서 이미 소진된 곳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지금 미지급이라는 거가 자꾸 이렇게 걸리는데요.
미지급이라는 것은 이미 대상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 선정이 됐음에도 못 주는 거랑 그냥 대기 상태에서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본인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선정했다라는 결과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난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상처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것들의 어려움에 비해서 행정적인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아이들을 많이 어쨌든 없어서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임 부부들에 대한 그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더 예산을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양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수 의원입니다. 그 280쪽에 그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혹시 그 도박 관련 업체랑도 뭐 협업 같은 걸 하고 계시는지. 도박은 역정과제보단 뒤에 이제 중독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중독 통합관리 지원센터에서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네. 유성 별밤 운동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그 도안동 호수공원에도 이번에 해서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뭐 전민동, 구덕동, 관평동 쪽에는 없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 곳이 지금 한 곳,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송강 근린공원하고 유림공원 그리고 진장 근린공원 이렇게 세 곳에서 하고 있고요. 한 곳에서 더 했었는데 그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했었고 그것이 종료되어서 지금 하나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못하는 이유가 혹시 뭐? 사실 이게 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내년도에 많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시에서 그 구분한 의원님이 주최하신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 네. 정책 간담회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게 저희 유성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네. 그 추진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대상 포진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 고령자가 늘고 그런 것이 있고 그 고령자들의 고통이 많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선임자께서 추진하신 거고, 그리고 이왕 하려고 하면 제대로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하는 것이 낫다 생각해서 지금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시에서 저희 유성구만 그때 하고 있다고 들어서 네, 가장 먼저 시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성 구의원으로서 참 자부심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유성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경 의원입니다. 그 중독 관리 서비스라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네. 적발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신청한 학생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인터넷 도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중독 예방 교육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센터 등록해서 이제
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55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이고요. 아직 스스로 와서 센터에서 도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등록한 사람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 흡연 단속 주체가 보건소죠. 예, 금연 네. 단속도 그, 보건소에 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단속을 하더라도 적발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협조적이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단속에 효과가 있나요? 그 과태료 같은 것을 물리고 하면 저항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지도원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금년에는 뭐 1년에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8개월도 하고 한 명은 연중하는 걸로 해서 그 관리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지도원분들은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신가요? 여성도 있고 여성분들 남성도 계시고요. 있고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석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4월 24일부터 이제 담배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지금 단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속은 어쨌든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이란 측면에서는 액상형과 일반 담배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참고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속할 때 캠코더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냐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려도 될까요? 예, 그 일반 연초랑 틀리게 액상형 전자담배는 네.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래도 안 폈다고 이게 우기면 사실 단속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캠코더를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